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맞는 화장품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과연 내 화장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어떤 잘못된 상식을 지니고 있는지 잘 파악해야지만이 올바른 셀프 피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기초 제품 어떻게 고르세요? 요즘처럼 제품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고르기가 참 어려우시죠? 오늘은 기초 제품을 사실 때 제가 잘 고를 수 있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팁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설명 중간중간 제품이 좀 나올 텐데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샘플이에요. 참고해 주세요. 먼저 전성분을 체크를 해야 돼요. 제품을 고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성분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줄기세포 배양액을 바르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이 제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나와 있어요. 3만 ppm 아니면 밑에 이렇게 2000 ppm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1000 ppm이 0.1%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정말 우리는 3만 ppm 이러면 막 3만 개나 들어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100% 중에 3%가 들어있는 거고요. 100% 중에 정말 0.2%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고르실 때는요, 무조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런 컨셉 성분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셉 성분들은 적게 들어가는 게 다반사예요. 따라서 무조건 이런 컨셉 성분만 보고 구매하기보다는 뒷면에 있는 전체적인 전성분을 보고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성분 파악이 어렵다고요? 다 파악할 필요도 없고 다 파악할 수도 없어요. 한국에서도 2008년도부터 전성분 표시제가 실행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검증이 안 된 많은 화학 성분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파악하세요. 제가 이거는 모 브랜드의 전성분을 뽑아온 거예요. 이 앞에 5가지가 전체 성분의 95%를 차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아무리 좋은 성분이 수십 가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 합해서 총 1%밖에 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화장품을 고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출물 이 앞에 5가지 중에 나한테 맞지 않는 성분이 있는지, 알레르기를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성분이 한두 개만 껴 있어도 나는 안 좋은 거를 더 많이 바른다는 뜻이에요. 네, 방부제와 향료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헥산디올이라는 무해한 방부제를 사용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E도 무해한 방부제고요. 라벤더나 티트리, 또 연분 같은 천연 방부제를 쓰는 제품도 있어요. 물론 천연 방부제는 보존기간이 짧아요. 또 다른 성분들끼리 배합이 되면서 방부제 효과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전성분을 보는데 이거 왜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지?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제품끼리 서로 배합이 돼서 방부제 효과를 내는 제품인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가 제품을 선택할 때 앞에 5가지 성분 중에서 나한테 해로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방부제가 화학 성분 중에서 나쁜 게 들어있는지 없는지, 이걸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2번째, 내가 화장품을 고를 때 선택해야 되는 거, 서로 피해야 할 성분을 체크해 봐야 돼요. 성분을 체크해 봤다면 2번째로 부딪히면 안 되는 성분들을 알아야겠죠. 나는 정말 이 제품도 좋아요, 이 성분도 좋아요, 다 좋다는 것들만 사서 발랐는데 이상하게 자꾸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다는 제품만 사서 발랐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네, 그거는 서로
피해야 할 성분들을 같이 발랐기 때문이에요. 먼저 피해야 할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피해야 할 성분은 비타민 C와 레티놀이에요. 레티놀은 쉽게 말해서 비타민 A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A는 지용성이고 비타민 C는 수용성이에요. 둘 다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물에 녹지 않은 지용성이고 비타민 C는 물에 녹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발랐을 경우에는 비타민 C가 지용성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 둘 다 산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발랐을 때는 피부에 좀 자극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비타민 C와 레티놀 같은 경우는요, 둘 다 자외선에 부딪히기 때문에 둘 다 밤에 발라야 돼요. 근데 나는 레티놀도 가지고 있고 비타민 C도 가지고 있어요. 나 이거 둘 다 쓰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루에 번갈아 가면서 쓰세요. 오늘 저녁에 비타민 C를 발랐다. 그러면 내일 저녁에는 비타민 A를 바르시고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바르는 방법을 권유합니다. 피해야 할 성분 두 번째는 콜라겐과 비타민 C예요. 이건 자주 언급하는 성분들이죠. 콜라겐은 단백질 성분이에요. 이건 분자를 작게 쪼개서 넣어야 침투가 잘 되는데 콜라겐이 산성인 비타민 C를 만나게 되면 비타민 C가 이 콜라겐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딱딱하기 때문에 쪼개지기도 힘들고 그래서 침투가 어려워요. 나는 꼭 이 둘 다 발라야겠다 이런 경우에는요,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바르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자외선의 영향을 받지 않은 콜라겐을 바르시고 밤에는 비타민 C를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피해야 할 성분 세 번째, 여드름 제품과 각질 제품 같이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여드름 제품은 벤조일 퍼옥사이드라고 하는 여드름균을 없애고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질 제품에는 아하나 바아가 들어있잖아요. 만약에 벤조일 퍼옥사이드랑 아하나 바아가 같이 부딪히게 되면은 굉장히 자극이 돼요. 만약에 그날 각질 제거를 했다 오늘, 그러면 아무리 여드름 피부라고 하시더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여드름 제품 사용을 하지 마시고 꼭 순한 보습크림으로 마무리 해주세요. 피해야 할 성분 네 번째, 모공관리 제품하고 안티에이징 제품도 안 돼요. 모공관리 제품은 보통 유분을 흡착하죠. 그런데 안티에이징 제품은 어때요? 엄마들이 쓰는 제품을 보시면 대부분 유분 함량이 높아요. 나이가 들수록 유분 분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사용하는 안티에이징 제품일수록 유분이 높은 거예요. 왜 엄마들이 사용하는 크림을 우리가 어렸을 때 발랐다가 이거 비싸니까 좋을 것 같아 하고 몰래 발랐다가 막 뾰루지 올라오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피지를 억제하는 모공 제품을 쓰고 유분막을 씌워주는 안티에이징 제품을 바른다면 유수분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겠죠. 이 두 가지는 하루하루 바꿔서 사용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중에서 내 피부에 맞게 내가 정말 안티에이징이 필요한지 건조해서, 아니면 유분을 억제하는 제품이 필요한지 잘 판단하시고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쓰도록 권해드려요. 피해야 할 성분 다섯 번째, 리프팅 제품하고 보습 제품도 같이 쓰면 안 돼요. 여기서 리프팅과 안티에이징 제품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안티에이징 제품은 건조해서 생기는 주름을 막기 위해 유분을 높여주는 제품이고, 리프팅 제품은요, 정체된 수분을 배출해서 부종을 완화시키는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리프팅 제품은 카페인 아시죠? 카페인은 수분을 배출하는 성분을 말하는 거고, 브랜드 리프팅 제품마다 함유하는 컨셉 리프팅 성분들은 다 달라요.
뭐 히알루론산이나 뭐 콜라겐으로 리프팅 효과를 내는 제품도 있고, 이런 성분들은 보습 성분들과 궁합이 좋거든요. 그런데 만약 현재 카페인 성분의 에센스로 피부 탄력 효과는 보고 있다, 하지만 피부는 너무 건조해서 수분 제품을 더 바르고 싶어요,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그럼 이 카페인 성분의 에센스와 같은 브랜드의 같은 라인의 계열의 보습크림을 덧바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두 가지 화장품을 고를 때 팁을 알아봤고요. 마지막 세 가지 화장품을 고를 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성분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화장품을 고를 때 세 가지 주의사항. 부딪히는 성분들을 피했다면 이제 만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성분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번 강조드리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 비타민 C는 수용성이고 비타민 E는 지용성이라 부딪힐 것 같죠? 그런데 이 둘은 안 그래요. 오히려 서로 흡수를 도와줘요. 대신 순서가 비타민 C를 먼저 바른 다음에 비타민 E를 덧바르면 비타민 C는 더 깊숙이 흡수가 되고 비타민 E는 겉에서 재생을 도와 피부 탄력을 높여줘요. 단 비타민 E는 지용성이라 이 지용성에 비타민 C를 직접 녹이면 C가 잘 안 녹아요. 비타민 C는 액상에 가까운 제형에 먼저 녹여서 바르고 그 다음에 비타민 E를 덧발라야 그 효과가 좋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대신 참고로 비타민 C는 산성이라 민감성 피부는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비타민 E는 오일 성분이라 많이 발랐을 경우에는 좁쌀이나 트러블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효과가 좋은 제품인 만큼 일반 무난한 에센스와는 다르니까요. 피부 일부분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도록 하세요. 두 번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제품. 각질 제거 제품을 쓰고 화이트닝 제품을 쓸 때 좋다 안 좋다 말들이 참 많은데요. 각질 제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앞전 강의 3강에서 다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각질 제거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화이트닝 성분은 다른 성분에 비해서 입자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각질이 두껍게 쌓여 있고 모공을 막고 있는 경우에는 정말 이 화이트닝 좋은 제품이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이렇게 각질 정리를 한번 쫙 해주고 모공이 열려 있을 경우에 이런 입자가 큰 화이트닝 제품을 집어넣는다면 침투도 잘 되고 그 효과도 좋은 거예요. 단 앞에서 말했다시피 과도한 각질 제거가 문제인 거예요. 강한 성분이나 스크럽젤을 사용한 후에 화이트닝 제품 중 산성 성분을 띠는 비타민 C를 사용했다. 그럼 바로 자극이 되겠죠? 정말 따가울 거예요. 하지만 마일드한 필링제나 혹시 민감한 피부라면 데일리로 나온 각질 제거제와 화이트닝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세 번째, 같이 썼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제품, 비타민 C와 보습 제품이에요. 비타민 C가 피부에는 정말 좋지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건조함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바른 다음에 보습 제품을 덧발라야지만이 그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에센스 단계에서 비타민 C를 사용했다면 보습 크림을 덧바르되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 혹은 글리세린 같은 보습 성분이 좋은 성분을 함유한 크림을 발라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티놀과 콜라겐. 요즘 노화 때문에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분들 귀 쫑긋. 콜라겐이 세포 끼리의 결합을 높여서 탄력을 준다면은 레티놀은 뭐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레티놀은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콜라겐과 이 레티놀이 같이 만나면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이거든요. 심지어 이 두 가지가 피부 안에서 만나게 된다면은 레티놀이 콜라겐의 생성을 도와줘서 피부 탄력에 더 큰 시너지를 나타내요. 특히 요즘 급 탄력이 떨어져서 고민이신 분들 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엄마들에게 좋겠죠.
자, 그럼 이렇게 피해야 하는 성분들과 같이 만났을 때 그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좋은 성분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좋은 성분들끼리 많이 바르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보약 수준의 화장품이라도 이게 모든 사람 피부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진짜 좋은 피부를 만들고 싶다면은 착한 성분의 화장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착한 성분들 중에서 내 피부에 맞는 성분은 또 따로 있고요. 좋더라는 성분을 무조건 써보기 전에 현재 내 피부에서 부족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 내 피부를 먼저 잘 읽어보는 게 먼저겠죠. 그렇다면 피부 타입별 주의해야 하는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건성 피부가 주의해야 할 성분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건성 피부는요, 알코올과 진흙 피해주세요. 건조함을 증가시키고요. 멘톨과 페퍼민트도 피해주세요. 이거는 건성 피부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파라벤이나 계면활성제는 모든 피부를 막론하고 무조건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성분인 거죠. 피부염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민감성 피부들은 계면활성제를 주의해야 하지만 이 계면활성제 때문에 우리 피부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일반적인 피부는 세안 후에 충분히만 헹궈 주신다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의 파라벤과 계면활성제는 식약청의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좀 적게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성 피부가 주의해야 할 성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피부 같은 경우는 유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습을 줄 수 있고 스틱 엑시드, 코코넛 오일, 시어버터, 옥시벤존 이런 성분을 피해야 하고요. 복합성 피부 같은 경우는 방금 앞에서 말했던 건성 피부가 주의할 성분과 지성 피부가 주의해야 할 성분 두 가지 다 고려하시면 됩니다. 화장품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기초 제품이 아무리 많아도 저 같은 경우는요, 웬만하면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스킨, 에센스, 크림 이렇게 3단계 이상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품을 너무 자주 이거 썼다 저거 썼다 하는 것보다는 저한테 맞는 거를 한 가지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 한 병을 다 쓸 때까지 꾸준히 써야지만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나한테 어떤 화장품을 어떻게 써야지 좋은지를 배워가는 게 셀프 피부 관리의 시작이자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나한테 딱 맞는 화장품을 고르기란 참 힘들죠. 심지어 잘 맞았던 화장품도 내 체질이나 컨디션 또는 계절에 따라서 갑자기 안 맞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매일 이렇게 많은 제품을 써봐도 저한테 딱 맞는 제품을 찾기란 저도 힘들고 심지어 저도 자주 바뀌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귀찮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고른 제품들로 저만의 스킨케어 팁을 알려드릴게요. 평소 나이트 케어만 조금 신경 써도 피부가 확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앞에 수업한 내용으로 하는 저만의 스킨케어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강의에서 클렌징 할 때 자세히 배운 내용대로 저녁에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세요. 세안을 해준 다음 앞에서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평상시 밤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클렌징 다들 깨끗하게 하셨죠? 이 강에서 우리 클렌징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배우셨죠? 그렇게 정확한 방법으로 정말 깨끗하게 클렌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스트를 준비해 주세요. 얼굴에 충분하게 미스트를 뿌려주고요. 내가 쓰는
화장솜에 듬뿍 묻혀서 다시 한번 남아있는 잔여물과 pH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반대쪽으로 나머지 반쪽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목도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네,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 에센스 단계에서 저는 이제 비타민 에센스와 이런 펩타이드 에센스를 쓰는데요. 뭐라고 그랬죠? 저는 약간 건성 피부잖아요. 건성 피부면서 복합성 피부인데 건성 피부가, 그리고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펩타이드 에센스를 써줘요. 펩타이드는 천연 보톡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펩타이드는 눈가와 저는 아이크림 대신에 펩타이드 에센스로 눈가, 이마 볼륨을 채워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 있죠. 그리고 팔자주름, 이런 곳을 제가 펩타이드 에센스로 채워주고요. 그 다음은 비타민C 앰플을 바르는데요. 순수 비타민C 앰플은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하죠.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뚜껑을 열어서 볼게요. 이렇게 뚜껑에 보면은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C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이런 액체 형태의 에센스에 녹여서 사용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습 성분이 들어있는 에센스와 함께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앰플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렇게 좀 작잖아요. 부담도 없고 꼭 비타민C는 일주일 안에 다 써야 돼요. 비타민C가 이렇게 물과 만나면 정말 30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변형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일주일이 넘은 비타민C 앰플이에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건 제가 방금 섞은 비타민C. 칼라 보세요. 보이시죠? 이거는 이미 산화가 돼서 효과가 없는 비타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타민C 제품을 고를 때는 이렇게 작게 소분된 제품을 골라서 사용한답니다. 자, 이거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비타민C를 고를 때는 또 비타민C 입자가 많이 굵지 않은 걸 고르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수분 에센스에 잘 녹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목도 발라줘요. 비타민C가 뭐라고 그랬죠? 네, 미백에도 효과가 있지만 콜라겐 합성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눈가는 다시 한번 주름 방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와 같이 쓰면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비타민 E 제품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타민C 세럼을 바른 다음에 비타민 E에 크림을 발라줍니다. 비타민 E 크림을 목에도 발라줍니다. 이렇게 비타민C를 발라주고 지용성인 비타민 E 크림을 발라줬을 때는 비타민C의 흡수를 더 높여준다고 그랬죠. 피부 정말 반짝거리네요. 그 다음에 이 비타민C의 흡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저만의 방법, 제가 비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은 벨벳 마스크를 이렇게 잘라서 눈 사이즈로 잘라서 이렇게 눈 밑에다가 붙여줘요.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아까 제가 이 토너 있죠? 토너를 화장솜에 적셔서 묻혀줍니다. 특별하게 눈가 관리를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공기방울을 다 빼줘야 돼요. 이게 공기방울이 빠져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랩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병원에서 쓰는 모델링 팩 아시죠? 집에서 모델링 팩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서. 그래서 하는 방법인데 병원에서 모델링 팩을 쓰는 이유가 공기와 피부의 접촉을 차단을 해서 흡수 효과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랩을 씌워줘요. 여기와 피부가 접촉하지 않게 딱 붙여줍니다. 얘도 발라줬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할 때 입까지 가리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은 가리지 않았어요. 이걸 준비할 거예요. 먼저 이렇게 적당량을 한 다음에 꼭 이거 아니어도 돼요. 집에 압박붕대 사셔서 하시면 돼요. 자, 이걸 다시 턱에다가 대고, 자, V라인. 네. 이렇게 딱 당겨서 V라인으로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10분 뒤에 이걸 떼주세요. 그러면은 내 피부에 비타민C가 흡수가 잘 돼요. 솔직히 말하면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흡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피부관리실에 가셔가지고 비타민C 흡수하는 비타민C 관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온토라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많이 하세요. 근데 집에서는 이온토가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랩을 얼굴에 붙인 이유는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마취용고 발라보셨죠? 점을 빼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병원에서 뭐 울세라를 한다든지 아니면 MTS를 할 때 얼굴에 마취용고를 바르잖아요. 마취용고 바르고 나서 이렇게 랩 붙여주시는 거 아시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실은 병원에서 마지막에 해주는 모델링 팩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마취용고를 바르고 나서 그 위에 이렇게 랩을 씌워줬을 때 이 랩이 공기와 내 피부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마취 효과가 더 좋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비타민C 같은 경우는 보통은 흡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병원이나 아니면 피부관리실 가셔가지고 이온토라는 기계로 이렇게 흡수를 시키죠. 하지만 집에서 비타민C를 저처럼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신다면은 바르시고 이런 랩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타민C의 흡수를 높일 수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오늘 배운 방법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지금 10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거 풀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약간 건조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오일 2방울, 미백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오일 2방울을 떨어뜨려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흡수시켜 줍니다. 네, 그러면 미백과 보습 둘 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비타민을 하고 나서 그날 상태에 맞은 오일을 저는 섞어서 덧바르면은 그 다음날 피부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케어에서 중요한 건 올바른 세안법과 자기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 그리고 충분한 수분 공급이에요. 조금만 부지런하시다면 여러분 모두도 좋은 피부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